자, 쌤이 아까 경우의 수에서는 결국에는 뭐자라고 뭐자라는 게 핵심이라 했어, 얘들아. 잘 더하고, 잘 곱하고, 더 나아가서는 잘 나누는 게 핵심이라 했죠. 맞나? 근데 이 나누기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한테 부족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들아, 쌤, 더하기는 어떨 때 더해요? 어떨 때 더하냐면, 얘들아, 눈에 보이는 거 다 더하는 겁니다. 맞죠? 눈에 보이는 거 다 더하는 거야. 얘들아, 곱하기는 어떨 때 곱하는 거야? 결국에는 수학적 대칭성이죠. 뭐냐면은, 뒤가 똑같을 때, 얘가 세 개가 있는데, 얘도 세 개고, 얘도 세 개고, 얘도 세 개야. 맞죠? 그럼 똑같은 게 세 개가 있으니까 3에다가 3을 또 곱해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면 설명해 볼 사람. 지후 설명해 볼래? 나눗셈은 어떨 때 나눗셈 쓰는 거야? 다시 정리하면 더하기는 언제 더한다고? 눈에 보이는 거 다 더하면 됩니다. 그냥 더하면 됩니다. 맞죠? 곱하기는 언제 곱한다고? 아, 우리가 수형도 이렇게 나타낼 때 뒤에가 똑같으면 곱하는 거야. 맞습니까? 직접 그걸 다 계산하지 않고 다 느려 써서 더하지 않고 곱하는 거야. 지우야, 나누기는 보통 어떨 때 나누기 하더라? 서로 관계 중에서 서로 같은 것이. 같은 것이 있을 때, 오, 지금 얘가 이렇게 쓰여서 그렇게 말한 거야? 그 핵심은 그게 맞죠. 그러니까, 나누기는 얘들아, 쌤은 이런 표현 씁니다. 나누기는 언제 쓰냐면, 뻥튀기 돼 있을 때.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인데 두 개인 척 하고 있으면 나누기 2를 해주고, 원래는 하나인데 세 개인 척 하고 있으면 나누기 3을 해주고. 그러니까, 이 나누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처음 기본을 좀 잘 잡으셔야 됩니다. 알겠죠?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뭔 소린지 한번 같이 한번 볼게. 여기서 봐봐. 여기서 봐봐. 여기서 보면은 전체 개수가 3개고 같은 문자의 개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해봅시다. 문자 A라는 오케이. 봐봐. A, B, C를 내가 나열할 거야. 맞죠? A, B, C를 나열할 거야. 그러면은 경우의 수야 너무 자명하잖아. 처음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지금 몇 개야, 얘들아? 처음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몇 개야? 3개잖아. 맞습니까? 처음 자리에 올 수 있는 게 3개. 처음에 A가 왔어. 그럼 이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B 아니면 C. 여기 B가 왔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올 수 있는 게 C라는 건 너무 자명한 그냥 순열의 수죠. 맞나? 근데 봐봐. 만약에 전체 개수가 이번에 한 4개인데 전체 개수가 4개 그럼 이렇게 많잖아. 그럼 4, 3, 2, 1 될 거 아니야. 근데 같은 문자 A가 만약에 2개가 된다 쳐보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 A가 2개야. 그러니까 문자 4개 중에 A가 2개야. 그럼 경우의 수가 어떻게 돼? 문자 4개 중에 A가 1개야. 오이씨. 다시 미안. 난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 여기 있었네. 자, 문자 4개 중에 A가 1개야. 그럼 이 경우의 수가 4, 3, 2, 1인 것은 자명하잖아. 일단 3개짜리부터 다시 한번 가볼게. 문자 3개 중에 A가 1개야. 그러면 3, 2, 1인 게 자명하잖아. 맞죠? 근데 만약에 A가 2개라 해봐. A가 2개라 해봐. 그러면 일단은 처음에는 봐봐. 여기 쓰여진 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얘들을 그냥 A1, A2로 내가 구분을 해놨죠.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고 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서로 다르다고 치고 세 본 거야. A1, A2. 그러면 지금 문자가 A1, A2, B 세 개인 거야. 이해됐어? 그럼 나열하면 이게 총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되겠어? 총 몇 가지가 되겠어? 6가지가 되겠지. 처음에 올 수 있는 게 A1 아니면 A2 아니면 B. 맞죠? 그럼 여기 A1이 왔을 때 여기는 A2 아니면 B. 그럼 여기 A1 오고 여기 A2 오면은 여기 뭡니까? B 올 거 아니야.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 6가지가 될 거라고. 근데 사실은 처음에 내가 지금 이거는 6가지잖아. 근데 사실은 여기서 어때요? 얘랑 얘는 어떤 거야? 같은 거. 내가 여기 셀 때만 하더라도 A1, A2로 구분했으니까 다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A는 한 문자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빨간색끼리 어떤 거야? 같은 거죠. 맞나? 파란색끼리 어떤 거야? 같은 거고 초록색끼리 또 어떤 건데? 같은 거잖아. 그럼 지금 우리가 언뜻 봤을 때는 몇 가지로 보이지만 6가지로 보이지만
진아, 이거 실제로는 몇 가지인 셈이다? 세 가지인 셈이죠. 맞나? 세 가지인 셈이잖아. 그러니까 이 여섯 가지는 사실상 뻥튀기 된 경우의 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뻥튀기 되는? 이게 마찬가지로 봐봐. 이 빨간색 줄은 사실은 한 가지인데 몇 가지인 척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한 가지인데 몇 가지인 척하고 있는 거야. 두 가지인 척하고 있는 거잖아. 파란색 줄도 사실은 한 가지인데 두 가지인 척하고 있는 거고 얘도 사실은 한 가지인데 두 가지인 척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인데 두 개인 척들 하고 있으니까 2로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요게 나눗셈의 본질입니다. 쌤이 아까 얘기했듯이 자 여기서도 보시면 전체 개수가 4개인데 같은 A가 2개라고 합시다. 맞지? 그럼 전체 개수가 4개니까 얘들아 이거 다 세면 이거 몇 가지인 게 자명해. 전체 개수가 4개 처음에는 뭐다? A1과 A2를 지금 다르게 구분해 놨잖아. 맞죠? 지후야? 그럼 이거 다 몇 개인 게 자명한 거야 이거. 그쵸? 4, 3, 2, 1 개가 되겠죠. 제외가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근데 여기서도 지금 색깔로 구분되죠. 여기 AA, BC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A1, A2, BC고 여기서는 A2, A1, BC잖아. 맞나? 그래서 24개 중에서는 다른 척하고 있지만 사실 여기 나와 있는 AA, BC나 맞죠? 여기 나와 있는 AA, BC나 여기 나와 있는 AA, BC 사실은 한 가지거든. 여기서도 AACB나 AACB나 사실은 한 가지란 말이야. 맞나? 그럼 이 전체로는 어떻게 되는데? 4팩토리얼계인데 뻥튀기가 몇 배씩 되어 있는 거야? 뻥튀기가 몇 배씩 되어 있다? 2배씩 되어 있잖아. 그래서 2로 나눠준다는 개념입니다. 맞나? 그러면은 은서 대답해 볼래? A가 3개면 그럼 나눗셈 얼마 해줘야 될 것 같아? 우리가 그러니까 전체가 4개니까 일단은 4팩에서 출발했잖아. 맞지? 전체가 4개니까 일단은 4팩에서 출발했는데 같은 문자가 2개니까 나누기 2했더라. 왜 뻥튀기가 이런 것처럼 2개씩 있어가지고 맞나? 그럼 이게 A가 3개면은 뻥튀기가 몇 개씩 나올까? 6개. 3개라고 대답하길 바랬는데. 잘했습니다. 그렇죠? 6개씩 나와. 왜 그렇겠습니까? 자, 이번에 같은 문자가 3개라고 해보자. 맞죠? 같은 문자가 3개라고 해보면, 그럼 처음에는, 항상 그렇죠. 처음에는 A1, A, 같은 문자 3개를 갖다가 다른 문자 취급하고 세우는 겁니다. A1, A2, A3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그러면은, 역시나 진환이 대답해 볼래? 진환이 대답해 볼래? 요 경우의 수는 총 몇 개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처음에는 일단. 4팩토리얼 개겠죠? 4, 3, 2, 1 개 되겠죠? 맞나? 근데 뻥튀기가 얼마만큼 돼 있는가? 봅시다. 여기 뭐 있노? AAAB 있죠? 이것도 AAAB잖아. 맞습니까? 저 밑에도 AAAB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네. 맞죠? 뻥튀기가 졸라 많이 됐네.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AAAB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A1, A2, A3의 B고 여기서는 A1, A3, A2의 B고 맞죠? 여기서는 A2, A1, A3의 B고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일단 식으로만 말하면은 전체 4팩토리얼계 중에 뻥튀기가 6개인데 맞죠? 지후야. 이 6이라는 수를 우리가 분석하면 결국 뭐 어떤 계산에서 나온 값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그쵸. 3팩토리얼 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맞나? 왜 이게 쌤 3팩토리얼 계인데요? 왜 이게 6개가 3팩토리얼인데요? 이 6개의 수라고 하는 것은 A1, A2, A3를 한 줄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다고 볼 수 있는 거 맞습니까? 진아는 무슨 말인지 알겠나? 오케이? 왜? A1, A2, A3, A1, A3, A2, A2, A1, A3, A2, A3, A1, A3, A1, A2, A3, A2, A1 맞습니까? 이게 결국은 이 셋을 한 줄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와 같다라는 거죠. 됐어? 그래서 이게 그냥 공식으로 우리가 외우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 원리를 이해를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되는 거죠. 전체가 n개가 있을 때 같은 것이 이렇게 있으면 맞죠? 일단 전체를 다 다르다 보고 세운 다음 맞죠? 다 다르다 보고 세운 다음 같은 것의 개수만큼 팩토리얼로 곱해주면 된다. 우리가 봤던 것은 같은 것이 한 종류인 거였죠. A만 3개, A만 2개
뭐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야. 근데 그게 확장되어도 마찬가지다. 맞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3개에다가 B 2개에다가 C 3개 이런 식으로 나열하면 어떻게 되냐? 똑같다는 겁니다. 처음에 다 다르다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니까 8팩토리얼에서 출발해서 맞죠? 중복되는 게 똑같은 게 3개, 2개, 3개니까 제유야 분모에 얼마 온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다. 어? 뭐라고? 아 깜짝아. 그쵸? 3팩토리알 곱하기 2팩토리알 곱하기 3팩토리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순서가 정해진 순열인데 얘들아 순서가 정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순서가 정해진 순열에서는 뭐다? 아 K개가 순서가 정해져 있다면 그 K개를 모두 같은 문자로 생각해 버리면 된다가 핵심이죠. 뭔 소리냐면은 봐봐 얘들아 A, B를 나열하는 거랑 A, 다시 D를 나열하는 거랑 그 다음에 A, B, C, D를 나열할 텐데 반드시 A 앞에 A, B, C 순서는 유지돼야 돼 하는 거랑 알겠습니까? 이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제유 대답해 볼래? 이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 건 자명해. 23일. 다시 AAAD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인 건 자명해. 그쵸? 이거 4팩토리얼에다가 맞죠? 똑같은 거 3개니까 3팩토리얼 나눈 즉 4개라는 게 자명하죠. 맞습니까? 근데 쌤 이거랑 이거는 상황이 되게 달라 보이는데 왜 경우의 수 같다고 해요? 봐봐. 얘들아 A, B, C, D를 나열할 건데 A, B, C는 순서가 섞이면 안 된대. 무조건 이런 거야. A, B, C 순서가 유지되라는 것은 A, B, C, D 이렇게 오거나 A, D, B, C 이렇게 오거나 맞습니까? 그러니까 D는 별말 없었으니까 D는 순서가 섞여도 되는데 무조건 어떻다? A, C, B, D 이런 건 안 되는 거야. B, C의 순서가 바뀌니까. 이해됐어? 근데 이 케이스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 애들은 어떻게 된다? A, B, C, D 그러면 어차피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이거 A, D나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죠. 맞나? 어차피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A, D, A나 다르지 않다는 거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세 놈이 순서가 정해진 상황은 그냥 세 놈이 같은 상황과 결국은 같더라는 거야. 그럼 이거는 내가 하나하나 다 셀 거 없이 얘의 경우의 수가 4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이었으니까 얘도 4팩토리얼 나누기 3팩토리얼로 접근을 해줘버리면 되겠더라 이 말입니다. 진아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요렇게 접근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문제를 또 쉬운 거부터 해서 풀어보겠습니다. 또 개별적으로 좀 일단 문제 풀 때는 전부 다 각자 수준에 맞춰서 쌤이 뭐 쉬운 거부터 어려운 것까지 섞어서 주겠습니다. 자, 이거 이제 너무 쉽죠? 6개의 문자가 있고 지금 A가 몇 개야? 3개죠? N이 몇 개야? 2개잖아. 맞나? 은서야 그럼 분모에 얼마 와야 되겠어? 그렇죠? 3팩토리얼 곱하기 2팩토리얼 이렇게 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번에는 5개의 숫자를 모두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의 개수. 이건 약간의 변칙이 있죠. 지후야 뭘 신경 써서 접근하면 되겠어요? 다섯, 아니, 뭐라 해야 되지? 첫 번째 문자를 기억이 안 나. 그쵸. 처음에 영어면 안 되잖아. 맞지? 그것만 조금 조심하면 되겠네. 지후야 그럼 이거 경우에서 어떻게 접근할까요? 앞에 일이 오는 경우가 어. 경우에 아주 오 재밌다. 이거 풀이법 날리는구나. 오케이. 지후는 방금 뭐라 했냐니까 얘들아 이걸로 5자리 만들 때 그냥 5팩 나누기 2팩 2팩 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왜? 맨 앞에 0이 오면 안 되니까. 맞죠? 이 문제의 지금 포인트는 맨 앞에 0이 오면 안 된다거든. 그걸 갖다가 지후는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한 거냐면은 맨 앞에 0이 오면 안 되니까 쌤 1번 맨 앞에 1이 오는 경우랑 2번 맨 앞에 2가 오는 경우로 나눠서 세볼래요? 이렇게 말한 거거든. 맞죠? 그러니까 맨 앞에 1이 왔다 치면은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0, 1, 2, 2를 그냥 자유롭게 세우면 되는 거 맞죠?
맞나? 맨 앞에 2가 왔다 치면은 뒤에는 0, 1, 1, 2를 자유롭게 세우면 되잖아. 맞죠? 그럼 제유야, 얘들 자유롭게 세우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되겠어? 그렇게 대답하지 마. 이렇게 대답하면 돼. 알겠어? 4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것도 4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되겠죠? 맞나? 그래서 요거 둘을 더해주면 되겠고, 맞나? 은서는 혹시 다른 방법 떠오르는 거 있나? 은서 같아도 이렇게 풀겠나? 진환이는? 어, 그쵸. 중요한 얘기를 했죠. 얘들아, 우리가 경우의 수 구할 때는 특히나 좀 골치 아픈 경우의 수는 크게 둘입니다. 어떻게? 쪼개거나, 비비거나. 맞죠? 쪼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 상황에 맞는 애들을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한 거는 1로 시작하는 거 아니면 2로 시작하는 거니까. 맞죠? 1로 시작하는 것과 2로 시작하는 걸로 나눠서 세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디빈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에서, 맞죠? 보편적인 경우의 수에서 이 문제에서만 여기서 안 되는 거를 빼는 경우. 맞죠? 여사건이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0 관계없이 전체를 세운다 치면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5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되겠지. 맞나? 그럼 이렇게 세우고 나면은 안 되는 게 있거든. 안 되는 게 어떤 애들이야? 0으로 시작하는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0으로 시작하는 애들을 다 빼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0으로 시작하는 애들을 다 빼주면 0 되고 나머지 뒤에는 112잖아. 맞죠? 그러면 이거는 제외 얼마만큼 빼주면 되겠어? 네. 그쵸? 4팩 나누기 두 개잖아. 2팩 곱하기 2팩. 요만큼 나눠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렇게 계산하면은 이게 24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됐고. 다음 문제 또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요거는 아까 얘기했던 순서가 정해진 거네. 맞죠? 1초 만에 끝낼게요. 은서 이거 답 얼마 되겠어? 5명 달리기 하는데 A가 B보다 앞선대. 응, 5팩 나누기 2팩. A가 B보다 앞선다라고 하면은 A랑 B는 같은 거 취급해 버리시면 되겠다. 맞죠? 같은 거 취급해 버리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서는 이 함수의 개수랑 연결이 다 되거든요. 다 되거든요. 오케이. 가볼게요. x에서 x로의 함수 중에서 1, 2, 3. 잠깐만. 이거 중복순열. 아, 아닙니다. 이거는 중복순열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자, 이거, 여기서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순열에서 요거랑 연결을 많이 시키죠. 뭘 많이 시키냐면은 요거죠. 길찾기 문제. 맞나? 길찾기 문제가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순열과 연결이 되죠. 맞나? 이게 왜 그렇게 연결이 되냐면 한번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길찾기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최단 경로로 여기서 자,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에 도착할 거야. 맞나?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도착할 때 갈 수 있는 최단 경로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거 우리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순열로 접근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지우 설명해 볼래? 내려가는 Y축을 Y다. 좋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결국은 가로로 가거나 세로로 가거나잖아. 그럼 가로로 가는 것을 A, 세로로 가는 것을 B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도착하려면 어쨌거나 왜 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로를 5번 가고 세로를 4번 가야 되거든. 맞나? 그럼 가로 5번에 세로 4번이니까 그냥 세면 되는 거야.
맞죠? 그냥 세면 돼요. 만약에 가로 5번에 세로 4번, 그러면 A, B, 내가 이렇게 나열했다 치자. 그럼 무슨 뜻이 되는 거야?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됐어? 그 다음에 또 해보면 뭐 해야 되노? B,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맞나?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건데, 아, 가로로 하나, 둘, 셋, 4번 간 다음에, 세로로 2번 간 다음에, 가로로 1번 간 다음에, 세로로 2번 가면 또 도착이잖아. 맞습니까? 오, 신기하게 딱딱 들어맞네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 경우의 수가 결국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도착하는 경우의 수와 같은 거거든. 맞습니까? 근데 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죠? 결국에는 내가 9개를 나열하는데 같은 문자 5개, 4개 있는 경우의 수와 같은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됐죠?